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성철입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우리민족이 그 남북교류, 남북화해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여 년이 돼 가는데요.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저희 단체가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이제 올해 19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북녘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사업 운동을 좀 펼쳐서 평화 통일에 좀 이바지하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창립을 했고요. 한 10년 정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사업, 식량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개발 지원 단계까지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대북 사업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재외동포 사업과 통일교육 사업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남북 교류,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이 남북의 통일에 관련한 밑거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것이 참 요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뭐 남북 교류 사업을 하시니까 뭐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저도 답답한 심정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 특히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분단 74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서 서로 적대시하고 살았던 기간이 74년이면 이걸 화해하고 협력적으로 다시 풀어나가는데도 일정 정도 시간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전쟁 위기까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평창올림픽 거치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급진전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가지셨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만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함께 풀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저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남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남북 교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북측에서도 남측이 이제 정권 교체 촉구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초기 단계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초기 단계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 다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개별 관광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어떤 그 활로를 찾아서 북을 어느 정도 어떤 그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보수 세력은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북에게 이득을 줘가지고 그게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우리에게 뭐 다시 무기로 돌아오는 그런 사업 아니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지점 관련해서는 좀 분리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북 관계를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북측의 움직임을 보면 북측은 상당히 이원화해서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부분, 예.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풀려고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북의 정권에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은 인민 경제 생활의 향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일단, 문제. 예. 일단 북측 자체적으로 핵 강국, 이렇게 핵무기를 사실상 이제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모든 군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수 경제로 돌려서 네. 인민생활 향상으로 정책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실익 부분에 대한 예전과는 좀 다른 북한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오히려 남한에서 이혼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오히려 북에서 이혼화 정책을 펴면서 접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남측 정부가 좀 더 그런 네.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함께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근데 수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예. 민족 내부 거래라든지 예를 들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그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시행을 했던 되겠죠.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신감 있게 좀 네. 자주적인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천을 좀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쉽게도 처음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실질적인 비무장화 뭐 이런 조처들 이산가족 상봉까지 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한미 간에 워킹 그룹이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워킹 그룹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예, 겁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속도 조절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예. 근데 그 부분은 유엔 제재하고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북에서도 최근에 금강산에 대한 철거 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망 이런 그걸 부분들이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남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교류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그 비핵화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남한에 대적하는 무기를 만들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엔 제재에서도 예외로 두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외로 두고 있는 사항이 첫 번째는 인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큰 자금을 들여가지고 그 북의 자금 유입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 관광 경비로 개인이 지출하는 이런 소규모의 자금들은 유엔 제재의 그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그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 이런 일정 정도의 상징성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앞으로 변화된 흐름들을 좀 주도해 갈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꾸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워킹 그룹이라든지 미국에서 일정 정도 좀 속도 조절, 미국보다 좀 앞서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방향성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류 사업은 이제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인도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유엔 기구들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사고 검증 작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지금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북 문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이 전 단계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로는 남북 교류 사업을 하다 보면 북측 인사들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북측 인사들의 어떤 변화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직간접적으로 또 사업 과정에서 전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아주 현장에서 어떤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경우가 간접적인 상황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북한의 전체 모습을 제가 다 뭐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북한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으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북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주로 이제 국가적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민들은 장마당이라든지 자본주의적인 그렇죠. 지하경제가 상당하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마당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종합시장 형태죠. 종합시장 형태가 400개 이상이 북에가 거의 만들어 오일장 있습니다.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생필품들을 이미 이제 배급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배급은 당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배급 제도는 이미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시장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합동기업이든지 아니면 협동농장이든지 뭐 푸전전담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획 생산량을 생산한 이후에 생산되는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처리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이제 생산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부족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적 경제 영역을 통해 가지고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어떤 확대를 위한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지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중국도 중국식 사회주의, 베트남도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했지만 북한도 지금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전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북한 정권이 상당히 그 고민이 깊은 거죠. 국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고 이걸 공식화할 수는 없대. 현재 현존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꾼이라든지 여러 그 행정부처의 일꾼들도 다 이제 그런 경제 활성화, 인민 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우리 민족 그 활동 내용을 보면서 유의미하게 본 것이 요즘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조청년 계열 조선인 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북에서 지원한 학교였고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지난 몇 년간 우리 민족에서 그 일본의 그 조선인 학교의 지원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한 내용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일본에 있는 조선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말씀 주셨듯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입니다. 이미 이렇게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적성 국가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본에서 해방 이후에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의 북에서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총련이라고 하는 예.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예. 총련이 북한의 이제 영사관 내지는 예. 대사관의 기능까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총련을 통해 가지고 교육 원조금이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학교들을 쭉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남쪽 정부에서는 북쪽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공산 진영과의 거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입장, 반공주의가 작용을 해서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가 할 것 없이 일본에 있는 조선족 제일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를 했고 오히려 그냥 일본의 국민이 되라. 우리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일본 국민이 돼서 살아가라라고 어떻게 보면 내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조선 학교들이 대부분 북측 성향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는 조건에 근데 있었습니다. 조총련과 민단 두 개의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민단은 남쪽에서 만든 이제 조직체고, 그렇죠. 조총련은 북에서 만든 조직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두 조직 간의 갈등이 있었고, 예. 조총련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간첩단 조작 또는 간첩단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그럼 민단은 민단대로 유지되고 있고 조총련 관련한 조직들은 지금 북의 지원이 끊기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 네. 이런 거 정도입니까? 예. 이제 예전에 예. 50년대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북에서 계속 교육 원조금이라고 해서 예. 일본에 있는 조선 제일동포들이 우리 민족성 한글을 우리말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북이 이제 경제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져서 어려워졌죠. 예. 원조의 규모가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예. 10분의 1 이상으로 줄다 보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학교 운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예.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히나 아베 정부 들어서서 조선 학교에 대한 일종의 탄압들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고교 무상화에서 배제하고 조선 학교만 배제한다거나 조선학교만 배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로 지난달 10월 1일자로 조선학교 유치원에 예. 대한 무상화도 조선학교만 제외하는 배제를 예, 그런 정책을 바로 실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조선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일본 사회에서 학교를 운영하지 마라. 조선학교 발생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중고,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을 하지만 예. 가장 직접적으로 분단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제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예. 독재를 벗어나서 예.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분단 체제에 정확하게 그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어서 예.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예.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굉장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가 그런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이제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느껴지고 지금 그러면 그 관련한 사업을 또 하는 또 다른 단체들도 있는가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과거에는 제일동포들이 입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이제 왕래 자체를 불허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심은 많이 있더라도 일본 조선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내놓고 하기가 힘든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교류까지 연결된 단체들이 많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영화배우 권혜요 씨가 대표를 맡고 계시는 몽당연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그 민족 간의 화해의 문제가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좀 잘 돼가지고 서로 간의 상처, 그것도 정말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받은 이 상처들을 우리가 좀 서로 보듬어서 잘
이 상처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간절히 드네요. 예.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북교류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동포 지원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이제 실상 저희가 원래 애초부터는 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남측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목표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부분 집중을 하다 보니 네.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지 못했었고 근데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과의 직접 교류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북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분들을 보게 됐고 조금 더 알아봤더니 실제 그분들도 우리 분단의 희생 피해를 함께 받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조선족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알게 돼서 제가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조선족 분들이 한국으로 취업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취업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회가 조선족 사회가 해체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조선족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국 조선족들의 결손 과정, 이게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들이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부모님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아이는 거기 남겨져 가지고 할머니 손에 크든 이웃에 맡겨져서 크든 그렇게 크다 보니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우리 민족 정체성도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어서 오직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조선족 학교밖에 없어서 조선족 학교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크고 그래서 모국으로서 특히나 또 조선족 사회가 이렇게 분화되고 해체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책임이 한국에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주로 이제 조선족 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데 그 동포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북쪽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어떤 그 남쪽 사람들에 대한 그 이 북측의 이렇게 그 자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껴지는가요? 이제 이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인식되어 해왔던 게 과거에 우리 이제 모습이었고 교육에서도 그렇게 시켜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오히려 북측이 남측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미 북한의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지금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네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침만 바꿔 끼면은 바로 국제전화나 카톡이나 이게 다 가능한 그런 체제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북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K-팝이라든지 유명한 걸그룹들 노래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남측이 훨씬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많이 인식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왜 통일을 해?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요. 저희가 이제 통일교육 사업으로 해서 시민과 청소년들과 함께 많이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분단 체제에서 너무 오래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의 젊은 세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 저희하고는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가치 기준도 많이 다르고. 예.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한 예. 민족이었으니까 통일해야 된다. 예. 이런 논리 가지고는 이제 설득이 되지가 않죠. 예. 공감도 되지가 않고. 예.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업 문제, 예. 취직 문제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예. 불확실성,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참 고민이 많을 시기고 사회 자체에 개인화되다 보니까 사회 자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근데 통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나 또 교육에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통일에 대한 상을 잘못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자꾸 부담스러운 통일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자꾸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끔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일은 우리가 그 막연하게 생각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로 한 체제로 합해지는 것 예. 이런 방식의 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 단계적, 점진적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됨으로써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대 문제도 예. 그렇고, 젊은 시절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 시간을 어떤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남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부강해질 수 있다는 설득이 필요한 과정들이 오히려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한 최고의 경험이라고 사람들이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독일 통일의 경험입니다. 예. 독일 통일의 경험은 우리보다 분단의 역사도 짧았고 그다음에 바로 흡수 통일이 됐고, 접근 방식도 달랐고 예. 통일의 방식도 체제를 통일을 시키는 흡수 체제, 예. 흡수 통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모델로 비용이 많았죠. 예. 모델로 자꾸 제기를 하다 보니 우리 예. 국민들이 대다수가 예. 흡수 통일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분단된 지 74년이 됐고 이미 다른 나라로 예.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왔고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런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과거 정부에서 예를 들면 통일 대박이라든지 통일은 뭐 도둑처럼 새벽처럼 다가올 수 있다든지 그러면서 통일 비용 얘기를 하니 그런 방식의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통일에 대한 우리가 져야 될 부담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통일이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작지만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젊은 학생들 뭐 또 이제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정말 지금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끝으로 예. 뭔가 좀 향후 남북의 전망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많은 시민분들, 국민들께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이 길었던 만큼 우리가 다시 화해협력, 통일로 가는 길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직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얼마 전 북이 핵무기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됐던 것에 비해 보면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로 상당 부분 저희가 전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에 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관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나가는 과정이 저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민족 사무처장 이재봉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뜻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남북 평화,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그러한 활동들 앞으로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